네, 지난 시간에 이제 6단원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공부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촬영을 안 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리뷰 삼아서 간략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들은 게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잘 까먹잖아. 그지? 잘 까먹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듣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함께 나오구나. 대충 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완전히 한 가지뿐인 물질. 그걸 우리가 흔히 순물질이라고 얘기하죠. 순수한 물질, 순물질. 순수하게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해서 이걸 순물질이라고 해. 그 다음 여러 가지 뒤섞여 있는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잡곡밥 같은 거요. 잡곡밥이라든지 설탕통에 소금을 잘못 넣어서 섞은 설탕과 소금의 혼합물이라든지 이런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혼합이라고 하면 각자의 성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약간 샐러드 느낌이에요. 샐러드도 생각해봐. 샐러드 먹게 되면 닭가슴살과 온갖 채소들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잖아. 이제 드레싱으로 어우러져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즉 각자의 성질이 그대로 남은 채 섞여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한 가지뿐인 거야. 그런 성질이. 여기 성질이 한 개예요. 물질의 성질이 한 개예요. 자, 이 물질 성질 뭐가 있냐? 그건 이따 얘기하고.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 근데 이 순물질도 다시 보면 두 개 정도가 돼요. 뭐가 되느냐? 연필심이나 숯, 그 다음 다이아몬드. 자, 이것들은 다 뭘로 이루어진 애들일까요? 순물질인데 얘네는 한 가지 원소로만 돼 있어요. 숯이니까 뭘까요? 탄소예요, 탄소. 근데 재밌는 건 다이아몬드도 탄소예요. 왜 탄소인데 둘이 달라요? 결합법이 달라. 레고도 결합하는 그 방법에 따라 달라지잖아. 이 수체 경우는 육각형으로 결합이 돼. 이런 식으로. 이 탄소가 있으면 이렇게 탄소 원소기로 쓴 거예요. 이렇게 육각형으로 쩍쩍쩍쩍쩍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어. 네, 다이아몬드 훨씬 복잡해요. 막 이상한 입체 모양으로 돼 있어. 똑같은 탄소인데 결합법이 달라. 자, 어쨌든 원소가 한 개뿐이다 이거야. 원소가 한 개뿐인 물질. 그래서 홑 원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홑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홑은 하나뿐이라는 뜻이야. 하나뿐. 옛날 용어는 잘 안 써요. 솔직히. 순수한 우리말인데 혼자 있다는 뜻이야. 하나뿐이 원소. 금. 대표적으로 금이죠. 옛날에 막 그 중세에 막 그 연금술사들 금 만들어보겠다고 막 미쳤잖아.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금은 원소 한 개예요. 하나의 원소예요. 5만 들어요 원소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이 사람들도 몰랐지.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안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얘하고 비슷하지만 말이 좀 달라요. 화합물이 있습니다. 선생님, 혼합물하고 화합물 뭐가 다른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여기도 섞여 있으니까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얘네는 아예 다른 애가 되는 거야. 합쳐져가지고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얘는 원소가 있긴 한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물 생각해봐. 우리 물 어떻게 쓰죠? 원소 기호로? 혹시 알아? 유정이? 맞아. O도 있고 요렇게도 있어. H2O. 그치? 아주 유명하니까. 그치? 자, 수소. 여기 보면 이거 수소예요. 여기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여기 옆에다가 적을게. 여기다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물이야, 물. 얘 수소가 있고요. H.
그 다음 산소가 있어요. O. 자, 생각해봐. 우리 불 붙여에 수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펑 터집니다. 큰일 나요. 펑 터져요. 불인데 수소 뿌리면 나 죽을래요 하는 짓이에요. 죽고 싶으면 수소 뿌리면 돼요. 나 죽어요 그러면. 터져서 죽습니다. 불 나는데 산소 뿌리면 어떻게 될까? 미친 듯이 잘 타요. 죽어가는 불도 미친 듯이 살려야 돼요. 즉 얘네는 불을 다 키우거나 터져요. 근데 불탄데 불 뿌리면 어떻게 돼? 불이 죽지, 꺼져버리지. 그지? 불이 꺼져버려요. 얘네들 자체는 아닌데? 뭐야 이게?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다른 성질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된 거야. 합쳐져서. 이거를 우리가 화합물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걸 보면은 위에 보면 보이지, 그치? 두 가지 원소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여기 보시면 앞쪽에 보이죠? 요거요. 이거를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간단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결합한 물질이라 그렇게 외우면 돼요. 헷갈릴 필요 없이. 그러면 혼합물은 어떤데요? 혼합물은 이런 게 있어. 이거 사실 유정이 주스 좋아해? 주스, 과일 주스 같은 거 좋아해? 네. 특히 이제 과일 주스가 맛있으려면은 그 막 과육 같은 거 좀 있고 해야 맛있잖아. 근데 과육이 문제가 뭐야? 그냥 두면 어떻게 돼? 물만 나와.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막 섞어야 되지.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이게 따라야 이제 그게 잘 섞여갖고 제대로 된 주스 맛이 나지, 그렇지? 즉 뭐냐면 이렇게 굳이 안 섞어도 좋은 맛이 나는 게 있어요. 왜? 골고루 잘 섞였으니까. 자, 근데 골고루라는 말을 과학에서는 균일하다고 얘기합니다. 골고루를 균일이라고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골고루 잘 섞인 혼합물이라는 얘기예요. 과학이 이렇게 한자가 좀 많아. 그래서 한자를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돼. 근데 아까 주스 같은 애는 과육이 어떻게 돼? 아래로 가라앉죠. 이거 혼합물이에요. 과육도 있고 과즙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얘네는 골고루 섞여 있어요? 골고루 섞여 있으면 내가 굳이 흔들 필요가 없지. 안 섞이니까 골고루 안 돼 있으니까 억지로 흔들어서 뒤섞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 우리는 골고루 안 섞인 혼합물이라고 해서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골고루가 아니란 얘기죠. 됐죠? 골고루 안 섞였다. 그렇게 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할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물질을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그러면 물질마다 그렇지. 우리 물질마다도 있고 우리 사람마다도 성격이 있죠. 성질이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 물질들의 성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혜연아, 물질의 특성이 뭐가 있지? 우리 배웠던 거. 그렇지, 밀도 있고 또 뭐 있어? 밀도 있고 맞아요. 밀도, 끓는 점 맞습니다. 또 뭐 있어? 그렇죠. 녹는 점과 어는 점 맞아요. 마지막 또 뭐 있어? 맞아. 맛이랑 색깔도 있기는 해. 근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녹는 점과 어는 점. 그 다음에 용해도가 있습니다. 농도가 아니에요. 농도가 달라. 용해도는 농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로 맛이랑 색깔도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왜 굳이 플러스라고 했느냐? 염산 맛보면 돼요, 안 돼요? 미친 거죠? 염산 맛보면 죽겠다는 얘기지. 청산가리 맛볼 거예요? 죽어요. 그걸 어떻게 맛을 봐? 그걸 맛도 안 느껴져, 그거. 그거 맛이 없어. 근데 먹으면 죽어요. 어떻게 맛을 봐? 그 다음 메테인 가스 보여요? 메테인?
안 보여. 냄새만 나지. 그 이제 그 막 그 소 막 그 응아 냄새 거기에서 이제 섞여나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모든 곳에서 다 쓸 수가 없는 거야. 즉 100% 활용이 어려워요. 즉 100%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건 여기 4개인 거예요. 여기 4개인 겁니다. 밀도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그리고 용의 도입니다. 이 4개를 가지고 보통 구분을 짓는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가지고 굳이 얘기하느냐? 순물질하고 혼합물이 약간 달라요. 순물질하고 혼합물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자, 끓는 점도 그리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다 달라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 수물질은요 다 일정합니다. 즉 열을 쭉 재면 어느 순간에 온도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이렇게 이 물이 그 상태 변화했을 때 이게 쭉 멈추는 거 있지. 고체에서 액체로 가다 멈추는 거 이런 게 됐던 거. 그 그래프가 생기는 이놈들이야. 그 그래프가 생기는 이놈들이에요. 우리 그 고체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고체에서 액체 되고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액체에서 기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이게 기억하죠? 여기 고체였고 고체랑 액체 같이 있고 액체가 된 다음에 액체와 기체 만들어지고 여기가 기체가 되는 이 상태 변화 1학년 됐던 거. 수물질은 여기가 가로로 쫙 잘 그어집니다. 그런데 혼합물은 헤어나 어떻게 되니? 이렇게 잘 돼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에탄올 물 섞은 거 쉽게 말하면 소주예요. 소주를 끓이면요 잘 올라가다가 78도쯤에서 끓기 시작을 해. 근데 원래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로를 일정하게 가야 돼. 에탄올만 있었으면. 근데 얘는 에탄올하고 그러니까 에탄올이 알코올이야. 에탄올하고 물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천천히 올라가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예쁘게 안 나와요. 천천히 올라가. 왜? 에탄올은 끓어요. 먼저. 물이 안 끓어요. 78도는 물이 끓는 온도가 아니야.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 그래서 물은 뜨거워지기 때문에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얘네 알코올이 다 날아가고서 100도로 가면 이제 끓게 돼. 얘네는 100도로 가면 끓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혼합물하고 요게 좀 다르다. 요게 좀 다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얘네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얼마나 섞였냐에 따라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앞 페이지 설명하는 거야 이제. 이해 잘 되니? 좋아요. 그 다음 바로 들어갈게. 왜냐하면 여기에는 거의 한 2~3번 재방송까지 들었기 때문에 거의 무슨 얘기냐면 엄마나 그 친구들이 알라딘 한 3번 보고 막 그런 느낌인 거야. 지겨워 죽으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자, 끓는 점. 자, 끓는 점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끓는 점 말 그대로 뭐야? 액체가 끓는 순간의 온도예요. 액체가 끓는 순간입니다. 액체 상태 물질이 끓는 상태에서의 온도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 순물질일 때예요. 얘네는 이때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하죠. 물 몇 도에서 끓어요? 이건 그렇죠. 100도죠. 맞습니다. 물론 엄밀하게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100도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진 않아요. 에탄올의 경우는 알코올이거든? 한 78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어? 물질마다 달라요. 마다 끓는 점이 다릅니다.
얘네들은 물질이 서로 끓는 점이 달라요. 근데 같은 물질이면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같은 물질이면 자, 다시 뒤집어봐라. 같은 물질이면 어때요? 끓는 점은 어때요? 똑같다. 근데 물론 다른 건 있어. 자, 이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라면을 끓이려고 해, 중학생 때. 근데 짜파게티를 끓이려고 한 거지. 근데 막내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도 이러는 거야. 근데 나하고 막내 동생이 11살 차이야. 네가 끓여 먹으러 어떻게 얘기를 해? 4살짜리한테. 내가 15살인데 걔 4살이 어떻게 얘기를 해? 그건 아니잖아. 알았어? 해야지. 이제 물 해줘야지. 나이 차이가 나니까. 나이 차이가 나면 힘들어요. 오빠들도 힘들어. 어쨌든 그러면 내가 1인분 부었는데 2인분을 부어야 되잖아. 자, 1인분 끓인 물도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럼 2인분으로 늘린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200도? 아니죠. 100도죠. 물론 그건 있지. 둘이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렇지. 질량도 다른데 시간이 달라지죠. 오래 끓이잖아. 물이 많으면 오래 걸리잖아. 라면 끓여온 거 아니잖아. 1인분 끓이면 금방 끓어요. 근데 한 2, 3인분 끓인다고 치면 그거 좀 기다려야 돼. 그지? 그런 것만 달라요. 끓는 점은 똑같다. 시간만 다르면 달라지죠. 왜? 양 때문에. 양이 많으면 오래 걸리니까. 단지 그런 거예요. 근데 끓는 점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 지상에서는 100도예요. 근데 100도가 아닌 경우가 몇 곳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있어요. 각자의 집에 뭐야? 칙칙칙칙칙칙칙 삐 기관 잔이에요? 압력밥솥. 압력밥솥 막 칙칙칙칙칙 하다가 갑자기 삐 해가지고 막 김 쫙 빼잖아. 압력밥솥이 대표적인 예예요. 자, 압력밥솥으로 밥 지으면 어때? 훨씬 맛있잖아, 그렇지? 물론 이제 많이 안 먹지만 요새 밥머리 많이 없으니까. 압력밥솥이요. 압력밥솥 안에서는 100도가 높아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왜? 압력밥솥은요, 말 그대로 밥솥에 압력을 꾹꾹꾹꾹 눌러주는 거야. 즉 증기가 원래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마 여기 있어 에이 가만히 있어 하면서 압력을 계속 모아주는 거예요. 그 압력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끓는데 더 오래 걸려. 왜냐면 그 누르는 힘을 생각을 해봐. 유정이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야 돼. 근데 내가 막 너 시험 공부 더 해야 돼. 나가지 마 이러는 거야. 근데 집에 빨리 가서 넷플릭스를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나를 박쥐로 빡 밀든 뭔 짓을 해서라도 힘을 빡 줘서 나가야 될 거 아니오. 즉 뭐야? 얘네가 압력이 가해지면 끓어오르는데 힘 방해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열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는요 올라갑니다. 높은 온도에서 끓게 돼요. 그러면 물이 계속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밥이 훨씬 더 맛나게 잘 익습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많으니까 골고루 돌게 돼요.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하면 밥이 훨씬 맛이 좋은 거예요. 반대로 이거 등산하면서 겪으면 다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거든. 우리 요즘 캠핑이나 이런 거 해봤지? 캠핑하면 꼭 뭘 써야 돼? 코펠을 써야 돼. 냄비 같은 거 거기다가 붙여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그냥 바닷가에서 짓는 거는 그래도 좀 어떻게 괜찮아. 근데 바닷가에서도 밥 짓을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꼭 밑에만 입어요. 그렇다고 위에까지 입겠다고 뭔 짓을 하면 어떻게 돼? 삼촌밥 돼요.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 하나도 안 익어 있어. 중간만 잘 돼 있어. 그게 왜 그래? 이게 특히 산에 오르면 특히 그런 거. 자, 생각을 해봐. 산에 오르게 되면요 오히려 기압이 내려가요. 즉 압력이 떨어집니다. 자, 얘는 압력을 올려가지고 억지로 올린 거잖아. 거꾸로 압력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도보다
낮은 데서 끓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끓어버리는 거야. 물이 더 열을 받아서 축축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뭘 해? 돌을 얹어요. 보통 막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캠핑 가면 어디 가서 좀 돌 찾아와 이러신 경우 있었을 거야. 당연히 그 돌로 누지근한 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지. 이게 아니고 코펠에 올려야 돼. 그러면 이 돌이 눌러주잖아. 눌러주면 압력이 좀 올라서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내가 어떤 놈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쌤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지. 내 엉덩이 다 뒤어요. 안 돼. 그럼 밥도 엎어져. 그걸 어떻게 못해 내 무게를. 그건 안 되지. 자 어쨌든 이 압력에 의해서 여기서 종합하면 이 둘을 종합하면 압력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은 올라갑니다. 비례는 아니에요. 비례는 아니지만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올라는 가더라.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아이고 우리 리만고 어떡하면 좀 너무 같은 내용이랑 지루해 죽어서 금방 끝날게. 조금만 남았어. 용해도 쪽에서 많이 물어봐야 돼 너한테. 아따 좀 이해 좀 해줘. 아이고 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이제 물질의 특성 여기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다 한 다음에 오늘 분리도 좀 할 거예요. 분리 앞부분 조금 했어. 그래서 오늘 분리 남은 부분을 할 거야. 그러고 다음 시간에는 단원 마무리 문제 좀 풀어볼 거예요. 단원 마무리 문제 좀 풀고 그러고서 6단원은 딱 마무리 짓는. 그러고 11월 달에는 이제 딱그 7단원 바다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유정이가 또 시험 범위를 해야 되는 거고 뒷부분 분리는 또 혜연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 들어가잖아. 아닌가 다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지? 네, 들어가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녹는 점과 어는 점. 이것도 비슷해요. 야 여기서 중요한 건 녹는 점과 어는 점 어떻다? 무조건 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물은 0도에서 얼구, 얼음은 0도에서 녹조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다. 다만 물질에 따라 저 온도는 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요, 그 8m 산 같은 경우는 62도래요. 뭔지 모르겠어. 나도 처음 보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대요. 아니 뭐 소금 같은 거 녹으려면 한 내가 알기로는 1000몇 도까지 올려야 돼. 1800도인가? 되게 많이 올려야 돼. 물에 녹이는 거 말고요. 소금 자체가 녹아서 이제 그 되는 거. 소금이 얼음처럼 녹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물에는 잘 녹지 소금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고요.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도 근데 얘네들 압력의 영향을 받기는 받아. 그러나 끓는 점처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거의 그냥 상관없다고 보면 돼. 압력이 왜냐 고체나 액체 형태들이 다 있잖아. 그래서 압력이 크게 영향을 좀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고 물질마다 다 다르구나. 요 정도만 알아도 크게 무방합니다. 별로 문제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지. 이 녹는 점, 끓는 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일상기온이 한 20도쯤 되거든. 당연히 녹는 점보다 끓는 점이 더 높아요. 내가 녹는 점 어느 점인데 그냥 녹는 점이라고만 할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녹는 점이 아까 1800도라서 그럼 끓는 점은 훨씬 높겠지. 소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금이 뭘로 있는 거예요? 녹은 소금 본 적 있어요? 녹은 소금 볼 일 없어. 저기 철로 있는 그런 데 가야 돼. 철도 1800도 넘어야 오가. 자, 우리 녹는 철 본 적 있죠. 포스코 같은 게 영상에 나오지. 근데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냐 이 말이요. 이게 어떻게 녹아? 그 제철소가 녹이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뭐예요? 고체예요, 고체. 철이라든지 소금 이런 애들이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지. 그 다음
녹는 점보다는 조금 일상기온이 높은데 보통 20도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러진 않아요. 한 15에도 25도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끓는 점보다 낮은 거. 이게 보통 액체예요. 대표적인 거 뭐예요? 물이죠, 물. 물. 그지? 물론 이제 물은 그 고체 액체도 교체 기체도 보기가 쉽지. 우리가 좀 온도 차가 크지가 않으니까. 반대로 녹는 점보다 끓는 점보다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기체예요. 대표적인 거. 산소 같은 거. 산소가 액화산소가 끓는 게 한 영하 160도인가 막 이래. 영하 160도 볼 일 있니 없니? 북극가도 거의 못 봐요. 그거 남극가도 거의 못 봐. 거기도 영하 80도야 보통. 그러니까 산소가 액체로 되는 거는 액체 산소로 아예 실험실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봐 액화산소를,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은 기체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좀 끄게 갈까? 썰렁하면 나 내가 너무 더워지면 켤게. 그래서 이제 날씨가 슬슬 추워지니까. 그 다음이 밀도예요. 우리 막 밀도 있는 수업 이래가지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 밀도입니다. 밀가루의 밀은 아니고요. 빽빽하다는 뜻이에요. 빽빽한 정도. 우리 막 그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다 막 이런 거. 그 밀자입니다. 얘는 뭐냐? 아주 쉬워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초등학교 수학의 허점이 좀 있어요. 보통 그래서 단위를 뭐 쓰냐면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를 쓰거나 그램 퍼 밀리리터를 씁니다. 또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쓰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난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는데 이게 초등학교 수학의 오류예요. 그 힘든 허점이야. 다 같은 겁니다. 이거 안 나와. 이 유정이도 봤었나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 봤어요. 이게 안 나와요.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맥주 cc가 이거예요. 밀리리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 근데 예전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나와요. 근데 내가 옛날에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막 찾아놓는데 이게 없어. 이게 왜 없지? 참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어. 이거 학교에 안 나오는데 요거야? 라고 내가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것도 물질마다 조금씩 달라요. 물질마다 조금씩 달라서 보통은 뭘로 가냐면 이렇게 그래프로 가게 됩니다. 그래프를 비교를 많이를 해요. 대표적인 게 자, 이 그래프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축입니다. 축.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XY축이 뭐가 적혀있는지. 수학에서는 XY로 적혀있기 때문에 볼 필요 없는 거야. 수학에는 XY밖에 없으니까. 근데 과학은 아니에요.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시간 거리일 수도 있고 부피의 질량일 수도 있고 부피 압력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과학에서는 축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곡선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봐야 돼요. 가로 세로에 뭐가 적혀있는지. 그 다음 뭘 봐야 될까? 단위. 얘가 리터일 수도 있어. 세제곱센티미터가 아니라 리터일 수도 있어요. 세제곱미터일 수도 있어요. 왜? 단위 갖고 장난치는 문제도 나와요. 특히 서술형이면 더 내기 좋아.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줘야 돼. 단위로. 여기 킬로그램일 수도 있고 밀리그램일 수도 있어. 그램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보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보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의 경우는 부피, 가로, 요 기울기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기울기는 알지? 2-1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가 크다고 얘기가 돼 있는 거야. 나 지금 그 교재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혜연이도 좀 알아야 돼. 그냥 무지성으로 기울기가 크다고 하면 안 돼. 왜? 많이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해를 좀 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 반대예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된다?
뭐가 가르고 뭐가 세로인지 꼭 봐야 돼요. 이러면 거꾸로 얘가 더 큰 거야, 밀도가. 왜? 질량을 높이니까 이거 밀도 역수거든요, 이 기울기는. 근데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요거 내용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축의 위치가 또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축에 뭐가 있는지 꼭 신경 써야겠구나.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 정도만 알아도 돼. 그것만 알아도 반은 넘어가. 이해되지? 그걸 꼭 있어야 돼. 자, 기본적으로 얘네는 당연히 이 상태에 따라서는 달라요. 왜냐하면 질량이 바뀔 일은 거의 없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부피가 문제예요. 부피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기체가 제일 크죠. 액체가 그다음 그래서 고체예요.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돼? 거꾸로입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이래. 보통 꼭 튀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얘가 하나 있어. 우리도 너무 잘하는 놈이에요. 누구야?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하나 있어요. 유척이 꼭 한 놈이 나대요. 누구요? 물. 유일한 예외가 물입니다. 물은 아니에요. 물은 아닙니다. 물은 좀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가벼울수록 위에 뜨는 거야. 여기서 가볍다는 건 밀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해봐. 얼음 컵에다가 그러니까 음료수에다가 얼음 넣어서 먹잖아. 여름에 더우면 얼음 어떻게 돼요? 둥둥 떠 있죠. 가라앉지 않지. 왜? 안 무거우니까 얼음이 가벼운 거야. 즉 얼음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물은요 4도씨에서 최대 밀도예요. 즉 얼음이 얘보다 가벼워. 얼음이 가볍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우리 막 북극곰 막 떠서 막 그 빙하에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보호 캠페인 같은 것도 보면 얼음이 둥둥 떠 있잖아. 물론 북극곰 불쌍하지만 그거 보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얼음이 떠 있다는 거예요. 즉 얼음이 더 밀도가 작은 겁니다. 얼음도 밀도가 작아요. 바닷물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물에서도 그래요. 민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섞은 정수기 물에다가 얼음 타도 얼음이 둥둥 떠요. 똑같은 겁니다. 대체로 이래. 나머지는 물 빼고 다 이래. 딱 하나 예외가 물이에요. 자, 밀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왜냐면 더 해야 되는데 그럼 얘 죽어요. 그래서 지금 자매신 만나러 가셨어. 벌써 갔어. 거의 갔어 그냥. 꿈나라 가기 직전이요. 이게 좀 중요해. 요거는 안 했을 거야. 여기까지는 이제 유정이가 들었을 거고 요거는 처음 들었을 거야. 용해도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중요해. 용해도가 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용해도하고 비스무리한 걸 지금 5단원하고 있지, 그지? 5단원 말고 3학년 거 2단원에는 포화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포화수증이랑 좀 비슷한 겁니다, 이거.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3학년 때 다시 배우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얘는 농도는 어때? 농도는 그냥 녹아있는 양에 녹아있는 물 전체 설탕물 양 있잖아. 농도를 먼저 비교해서 얘기할게요. 설탕물 농도는 어떻게 돼? 설탕물 양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량이지, 그치? 그러고서 곱하기 100 하는 거잖아. 우리 여기서 볼 일이 없죠. 과학에서 잘 안 나와요 이거. 오히려 어디서 많이 나와? 방정식, 부등식. 우리 괴롭히는 그 연립방정식, 그 일자부등식 그놈들이요. PTSD 좀 오잖아, 그지? 근데 용해도는 이놈이 아니에요. 용해도는 전혀 달라요. 얘네는 그냥 양 재는 거야, 농도는. 그래서 농도는 물질 특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래서 농도는 물질 특성이 아니에요. 얘네는 뭐냐면 양을 정해요. 뭐냐면 물 100g으로 딱 정해놓습니다. 물을 딱 100g만 넣고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에 대한 용해도를 재고 싶어. 그럼 물 100g 딱 넣어. 딱 넣고 설탕 한 스푼 떠. 딱 집어넣어. 막 녹여. 유리막대로 저어가지고. 다 녹았네? 더 넣어. 또 저어. 다 녹았네? 더 넣어. 해가지고 몇 g까지 녹는지 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 100g을 고정을 시켜놓고 용질, 녹이는 물질이죠. 몇 g까지 녹냐예요. 이게 용해도입니다.
양을 정해줘야 돼요. 농도는 이런 게 없어요. 농도는 그냥 녹여놓은 양 중에 녹은 그 설탕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야, 물 100g 딱 고정시켜. 그러고 얼마나 넣는지 재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해도가 조금 이것도 물질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거는요 되게 잘 녹아요 물에. 소금은 생각보다는 좀 덜 녹아요. 안 녹진 않아. 생각보다는 덜 녹아요. 밀가루 녹을까요? 더럽게 안 녹아요. 반죽만 되지, 그렇지? 그래서 막 저기 반죽해가지고 막 저기 막 하고 그러지. 고춧가루 녹아? 안 녹지. 그냥 물에만 떠있지. 그래서 맵지. 그렇게 물질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 커피가루 혹시 유정이 커피 마셔봤니? 스틱커피 이거 말고 그 스틱커피 있잖아. 스틱커피를 나도 이제 가끔 마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커피 컵에다가 이렇게 탁그 스틱컵에 커피 스틱을 탁 붓고 그걸 물 넣어야 돼. 뜨거운 물 부으면 잘 녹아요. 아주 커피가 잘 돼. 근데 가끔 뜨거운 물 안 넣을 때가 있어. 그러면 찬물이 돼버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딱 이미지가 우리 그 시리얼에 우유 붓잖아. 그거 커피가루 버전이야. 커피가 물에 안 녹아서 찬물에 안 녹아요. 찬물에 안 녹아가지고 찬물 위에 둥둥 떠 있어. 커피가루가 안 녹아. 딱 그 시리얼 젖은 꼴처럼 돼. 정말 맛이 독특하더라고. 물론 그거 좋아하는 애도 있더라. 좋아하는 애도 있어요. 내가 저기 우리 학원 애 중에. 나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애도 있어. 뭔 소리야? 얘네는요 온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뭘 녹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뭘 녹이냐에 따라 달라. 보통 용해도는요 크게 두 개로 줍니다. 뭐가 있느냐? 설탕물처럼 설탕이잖아. 고체죠? 고체를 녹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유정이 탄산음료 좋아하니?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무슨 뭐 엄마 탄산음료 좀 사와 이렇게 막 저기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사이다가 있네 개꿀 하면서 마신다는 얘기지. 그런 기체 용해도도 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이제 거의 다 했어. 여기까지 마지막이야 이제. 자 근데 생각을 해봐. 탄산음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화딱지 나요. 뭐냐? 사이다 뚜껑이 열려 있어.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그걸 햇빛에 그냥 넣어줬어. 개빡쳐. 그 탄산음료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거 못 참거든 그거? 왜? 더우면 어떻게 돼? 뜨거우면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냥 맛없는 설탕물이야. 뭔 소리야? 기체는요 차가울수록 잘 녹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 생각해보면 돼. 우리 그 뜯기 전에 뚜껑 열기 전에 그 사이다병 생각해봐. 어때? 툭툭 치면 막 단단하지 않아? 되게 단단하지? 근데 갑자기 칙 하면서 기체가 쫙 나오잖아.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입게 되지. 막 흔들려. 그치? 뭐야? 압력이 있을 수 있게. 그게 왜 그러냐면 기체가 압력으로 억지로 꾹꾹 눌러서 들어가 있는 거야. 지게는 압력이 있을수록 잘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런 탄산음료 만들 때는요 차가운 고압 쪽에서 막 녹이는 거야. 이렇게 억지로. 그게 이제 냉장고에 그래서 냉장 보관하는 거야. 왜? 뜨거우면 김이 다 새버리니까. 그런데 고체는 아니에요. 고체는요 아까 커피 스틱처럼 뜨거울수록 잘 녹아. 반대로. 잘 녹는 게 이쪽이에요. 압력은요? 별 영향 없어요. 왜냐하면 고체는 어차피 모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잘 녹습니다. 요렇게. 자 이게 용해도에 대한 얘기고 사실 용해도 곡선도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나중에 문제풀이 레이싱 대비로 문제풀이 하는 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줄게.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나중에 문제풀이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거기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좀 잘 이해됐니? 근데 이것들은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잘 외워주시고요. 좀 이따가는 혼합물 분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